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구독은 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전 계속 흥미로운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사진 속에 보이는 이곳은 호주의 남쪽 실번에 위치한 대저택입니다. 이곳에는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50대 남편 마크와 부인 자코바, 트롬프 부부가 3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살고 있었죠. 이들은 몇 년째 가족끼리 대형 베리 농장을 운영하면서 생활하고 있는 평범한 가족입니다. 그들의 노력 덕분인지 이 가족 사업이 꽤 안정적이었고요. 큰 빚 없이 잘 경영되고 있던 어느 날입니다. 2016년 8월 30일 마을 주민의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이곳에는 20대 아이들 3명, 첫째 리아나, 둘째 아들 미첼, 셋째 딸 엘라와 함께 농장 주변에서 가족들이 항상 일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웃에 의하면 이들이 집을 비운 채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실 일주일 중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하는 이 가족의 일상을 고려하면 갑자기 5명 모두 집 주변과 농장에서 보이지 않는다는 건 충분히 이상한 일이었죠. 혹시 말도 없이 여행을 간 건 아닐까요? 이웃은 고요해진 집 주변을 서성거리다가 결국 벨을 눌러보는데요. 아무런 인기척이 없었던 겁니다. 게다가 이상하게도 문이 열려있는 상태였어요.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시 이들의 집을 방문했고 열려진 틈을 통해 조심스럽게 내부로 들어가 봅니다. 안은 조용했죠. 집안 곳곳을 뒤져봤지만 부부와 3명의 자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갑자기 떠난 흔적이나 외부인이 들어왔었다는 증거 또한 없었는데요. 그런데 다만 한 가지 이상한 것이 발견됩니다. 거실에 농장 경영과 그 자금에 관련된 온갖 서류들이 시간별 순서대로 정돈한 듯 쌓여져 있었던 겁니다. 얼핏 봐도 누군가 어떤 정보를 찾기 위해 일부러 정리한 듯한 모습이었는데요. 그렇다면 이 가족들이 혹시 경영난으로 인해서 다 같이 야반도주한 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가족들 명의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여권과 휴대폰까지 고스란히 두고 간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현금만 가지고 떠난 듯 했는데 생각해보면 핸드폰까지 들고 가지 못했다는 건 아주 급하게 나갔거나 혹여 누군가한테 쫓겨서 갔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세어보니까 남아있는 핸드폰은 4개. 유일하게 둘째 아들 미첼만이 핸드폰을 가지고 간 것으로 보였습니다. 부유한 농장 가족 5명이 어느 날 갑자기 집을 버리고 증발해버렸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호주 매스컴이 아주 시끄러워집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실종된 지 하루가 채 되지 않아서 사실 이들이 숨겨둔 빚이 너무 많아서 이 때문에 마피아 세력에 납치됐다라는 루머까지 돌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이 미스테리한 실종 사건의 조사를 담당했던 나이트 경사에 따르면 가족들에게 빚이 조금 있긴 했지만 야반도주를 해야 될 만큼 큰 금액은 아니라고 밝혀집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디로 간 걸까요? 자발적으로 떠난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압력으로 혹여 납치된 거 아닐까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 8월 31일 아침입니다. 22살의 막내딸 엘라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저녁 25살의 오빠 미첼도 집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곧이어서 나머지 가족들도 각각 다른 지역에서 발견되기 시작했는데요. 9월 1일 어머니 자코바는 병원에서, 9월 3일 아버지 마크는 길거리를 의심스럽게 헤매던 중 경찰에 의해 발견된 겁니다. 아직 돌아오지 못한 첫째 딸이 있습니다. 29살의 리아나는 사실 실종 신고가 된 8월 30일 이미 누군가의 트럭에 숨어 있다가 발견이 되면서 병원으로 후송이 되었는데 도대체 이 가족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지금부터 밝혀봅니다.
당시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었던 건 가장 먼저 집에 도착한 엘라와 미첼이었겠죠. 남아있는 언론사의 인터뷰를 영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You sort of suggested there might have been something. 그날 that was 무슨 일이 happening or 있었는지 the other day. 말해달라고 하는데요. Yeah, there's a few. There's nothing that I know for sure, but there is possible things. But 확실한 건 I 아닌데요. can't say at this stage because 생각엔 I don't know. I'm not certain. 모르겠네요. I believe the police are still looking into or investigating all the details. 아직 예. 조사 중이에요. Can you tell us how you came to actually get in the car on that Monday 아니, and 어떻게 start off 그러니까 on this 차에 trip? I think it's 타서 just 그날 quite a confusing story. 밖으로 갔냐고요? 좀 It is very 헷갈리는데요. confusing. I still feel confused. 저도 It's- 헷갈려요. I think our state of minds wasn't in the best place. 그날 아무래도 And- 좀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Yeah, I It's can't hard to even explain. really. Yeah. It's There's no 설명하기가 rhyme or reason 힘들어요. for it. It's bizarre. Yeah. 이상하죠. Did you both feel that you 정말 이상한 인터뷰였습니다. 두 사람 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냐는 질문에 선뜻 답변을 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는데요. 오빠 미첼은 왜 그랬었는지 지금 와서는 잘 모르겠다라고 말을 하고, 엘라는 조사 중이다. 그때도 혼란스럽고 지금도 혼란스럽다. 잘 모르겠다. 이런 애매모호한 대답은 오히려 궁금증을 증폭시키게 됩니다. 이들은 이후 시간이 흘러 또 다른 인터뷰에서도 우리 가족이 다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다 라는 말을 남겼을 뿐이었는데요. 물론 이 실종의 기간이 짧은 시간이긴 했지만 이 미스테리한 사건은 시작부터 집에 돌아오는 과정까지 사실 전부 상식적으로 설명하기가 꽤 어렵습니다. 먼저 신고 하루 전인 8월 29일 월요일, 가족들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갑자기 모두 집을 빠져나와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무작정 북쪽으로 향했죠. 약 800km 정도 떨어져 있는 도시까지 운전을 했는데요. 상당한 시간이었겠죠. 유일하게 핸드폰을 챙겨 나왔던 아들 미첼은 얼마 지나지 않아 폰을 창밖으로 버려야만 했습니다. 그 이유는 부모님의 강요 때문이었는데요. 그들이 우리를 추적하고 있으니까 당장 핸드폰을 버려야 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들은 누구일까요? 5명의 가족은 무언가에서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으로 먼 도시로 달려가고 있었는데요. 8월 30일 아침 7시, 미첼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이 가족에서 빠져나와서 집으로 돌아오는 대중교통을 타게 됩니다. 그렇게 둘째 오빠가 떠나고 나서 막내 엘라는 언니 리아나와 함께 같이 있다가 이들도 부모님을 떠나게 돼요. 이때 두 사람은 심지어 차를 훔쳐서 가기까지 합니다. 이후 함께 이동을 하던 두 사람은 경찰서에 가서 부모님이 실종되었다고 신고를 했고요. 이후 다시 따로 이동하기로 결정합니다. 아니, 설명하는 저도 듣고 있는 여러분도 도저히 왜 그랬는지 쉽사리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엘라는 그날 언니와 헤어지던 상황을 돌이켜보면 언니는 집에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았고 자신은 농장에 두고 온 자신의 말이 걱정돼서 서둘러 오기로 했다고 말합니다. 이후 언니 리아나는 트럭 운전자에 의해 발견됩니다. 그 운전자가 한참을 가고 있는데 뒤 트렁크에서 인기척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차를 세워서 뒤를 열어보니까 리아나가 거기에 쭈그리고 있었던 겁니다. 아니, 그런데 문제는 발견 당시에 리아나가 자신이 누구인지, 어떻게 여기에 오게 됐는지, 어디에서 왔는지, 무슨 일이 생긴 건지 설명이 전혀 불가능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추후 그녀가 병원으로 옮겨져서 긴장성 조현병 상태를 진단받습니다. 자, 그렇다면 트럼프 부부는 어디 있었을까요? 부부가 운전했던 경로를 보면 800km 정도 북쪽으로 올라간 후 아이들과 흩어졌고요. 이후 이들은 다시 남쪽으로 약 500km 정도 내려오는 방향을 택합니다. 아니, 그렇게 다시 내려올 걸 뭐하러 올라갔는지. 그러면서 두 사람은 어느 지점에서 헤어지기로 결정하는데요. 엄마 자코바는 거의 이후에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하는 아주 혼미한 상태로 병원에 실려오게 됐고요. 차를 가지고 있던 아버지 마크는 더욱더 미스테리한 모습으로 발견됩니다.
한 젊은 커플이 밤 10시쯤 숲길을 운전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등장한 차 한 대가 너무도 가까이 그들을 따라잡고 있었던 겁니다. 그 거리가 어찌나 가까웠던지 뒷차의 헤드라이트조차 보이지 않았다고 증언이 있었는데요. 아니 1차선 도로가 아니니까 추월을 하려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들은 이게 너무 신경이 쓰여서 운전을 하다가 길 한쪽에 차를 세웁니다. 그러자 뒷차량도 그들을 따라 차를 멈췄는데요. 이 차가 바로 아버지 마크 트롬프가 몰던 차량이었습니다. 화가 난 앞에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서 왜 이러는 거냐고 한마디 하려고 했죠. 그런데 이때 뒷차에 있던 마크가 내리더니 이쪽을 향해서 달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윽고 그가 굳은 듯 자리에 서버리더니 한참이나 앞차 운전자를 노려봅니다. 그리고 이내 옆에 있는 풀스프로 들어가 버렸는데요. 앞에 있던 운전자는 너무도 이 기이한 상황에 공포감을 느꼈고 바로 경찰에 신고하게 되죠. 마크는요, 차의 시동을 끄지도 않고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근처 숲을 다 수색을 했지만 아무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다만 추후에 숲 옆에 작은 모텔방에 누군가 침입을 한 흔적이 발견됐는데 그것으로 마크가 거기에 머물렀던 게 아닌가 추정할 뿐입니다. 그리고 9월 3일 마크는 숲 근처 길을 헤매이다가 경찰에게 발견되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이 가족의 미스테리한 실종을 조사하던 나이트 경관이 갑자기 도대체 왜 집을 떠났는지, 그러다 가족은 왜 뿔뿔이 흩어졌는지 합리적으로 설명해달라 요구했지만 가족들은 여전히 우리도 그날 일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아요 라고 말할 뿐입니다. 그래서 나이트 경관이 혹시 이들이 단체로 마약을 사용해서 어떤 정신착란 상태에 있었던 건 아닌지, 또는 농장에서 사용하는 농약 성분에 취한 건 아닌지, 사이비 종교에 빠진 것은 아닌지 여러 방향으로 조사를 했지만 전혀 관련이 없었습니다. 가족에 대한 주변의 평은 그들이 아주 정상적이고 건강하고 화목한 가족이었다고 정평이 나 있었고요. 그렇다면 본인들도 설명하기 어려운 이 황당한 사건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트럼프 가족들의 실종, 컴백, 해명이 이어짐에 따라서 사람들 사이엔 여러 가지 소문이 퍼집니다. 이들의 재산을 노린 누군가가 집 주변에 환각물질을 뿌린 것 같다라는 음모론도 있었죠. 하지만 이후 가족의 정신건강을 체크해본 전문가들은 전혀 새로운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가족 전체가 공유정신병이라는 증상에 시달렸던 게 아닐까 하는 것이었죠. 공유정신병이요. 이건 1877년 프랑스에서 폴리아두라는 용어로 처음 보고가 된 아주 드문 망상조현병 증상입니다. 공유정신병은 이미 특정 성격의 망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밀접한 관계에 있는 주변인에게 같은 증상을 공유하는 것인데요. 가장 처음 보고된 사례는 프랑스의 어느 커플이었습니다. 이 커플은 사람들이 자신의 집을 타겟으로 삼고 모르는 사이에 들어와서 집 전체에 먼지와 보풀을 뿌리고 도망간다고 굳게 믿었는데요. 또 그들이 자는 동안 마을 사람들이 자신의 신발을 신어본다고 생각하면서 매우 고통스러워했다고 합니다. 이런 공유정신병 증세는 종종 미스테리 영화의 소재로 사용이 되었고요. 괜찮아 사랑이야라는 이 드라마의 에피소드로도 사용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보고된 실제 몇몇 사례도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 있었는데, 예를 들어 어머니가 어느 날 무당을 만나게 된 이후로 귀신을 보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이 귀신을 점차 딸도 보기 시작했다. 또는 어느 노부부가 몸에 기어다니는 벌레를 박멸하기 위해서 목욕물에 락스를 뿌려가지고 하루 종일 집안을 청소한다 등등. 한 사람이 아닌 그 사람 주변의 사람에까지 모두 영향을 미치는 증세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트럼프 부부의 경우 누가 먼저 이 증상이 시작됐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추측컨대 가족 사업 운영에 스트레스가 높아지면서 둘 중 하나가 증상이 시작되었고 결국 5명 가족 모두가 도미노처럼 이것에 전염이 되었던 게 아닌가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들이 정말 공유정신병의 피해자이든지에 대한 어떤 경찰의 공표는 없었기 때문에 이는 모두 추측일 뿐입니다. 다만 사건 발생 이후 2달이 지났을 시점, 아버지인 마크 트럼프가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가족 모두 정신건강에 이상이 있었다고 말한 점으로 봐서 사실이었을 가능성도 높다고 보여집니다. 이들 중 가장 증상이 심각했던 첫째 딸 리아나 그리고 어머니 자코바는 사건 이후 최소 6개월 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만 했다고 전해지네요. 사건 이후 가족들은 천천히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사업은 이전에 비해 소극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농장 웹사이트는 폐쇄됐고 이 농장 안에서 하던 베리 따기 체험 같은 마케팅도 더 이상 없습니다. 사실 이 미스테리한 실종이 이 호주 내에서 과도한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일부 비난의 여론 또 저 가족 완전 정신병자인가 봐 라는 낙인이 찍히게 되면서 가족들 모두 아주 힘든 생활을 했다고 하는데요. 사실 해외 인터넷에서는 여전히 이들에 대한 음모론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뚜렷한 설명 없이 안개 속에 가려진 듯한 6일간의 실종 아닌 실종. 사건이 발생한 지 3년 반이 지난 지금 트럼프 가족들은 일상으로 정상적으로 정말 돌아온 것이 맞을까요? 미스테리한 실종 사건 제시카였습니다.